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제목으로 올리는 10번째 영상입니다. 10번째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려온 네이키드 풋 옵션 매도로부터 커버드 콜 옵션 매도로 이어지는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전략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구독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본점 곽상준 부지점장님의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기 TV의 영상 중 한 부분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2, 그러니까 7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에 보면 처만 왔다. 뭐 이렇게 댓글 적어주신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원금의 크기가 중요한지, 아니면 수익률의 크기가 중요한지, 아니면 기간의 크기가 중요한 건지. 물론 이 세 개가 다 조합이 돼야 큰 수익률이 달성이 되는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각도기님께서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먼저 처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원금 사이즈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 책에 나오는 100만 프로의 선수가 원금이 크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100만 프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래서 원금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투자를 처음 하시는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한테는 투자 기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수익률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긴 시간의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긴 시간. 그래서 길게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투자 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대부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사그라지고 없어져요. 영상의 내용 중 72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복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리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서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그 공식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00원이고 연이율 12%의 복리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6년의 시간이 지나면 앞서 설명한 공식을 이용하면 원금 100원의 2배가량인 197.3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번 계산기를 사용해서 복리를 계산하기 번거로우므로 72의 법칙을 사용하여 복리의 수익으로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72를 해당 수익률로 나눌 경우 대략적으로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이 산출되는데, 위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100원의 원금이 12%의 복리로 대략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72를 12로 나누면 됩니다. 즉 72 나누기 12는 6이므로 복리 12%의 수익으로 대략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은 6년이 됩니다. 반대로 72를 기간으로 나누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원금이 2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간 수익률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6년 동안 투자 자산이 2배가 되고 싶다고 하면 필요한 연간 수익률은 72를 6으로 나누면 12가 되니 12%의 연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리를 이용해서 꾸준한 수익률을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자산이 늘어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곽 부지점장님의 말씀처럼 많이 먹겠다고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적은 수익률이라도 오랜 기간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설명하는 네이키드 풋 옵션과 커버드 콜 옵션을 통한 일명 돈 먹고 돈 먹기 전략이 이러한 성공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설명드렸던 주식 옵션 거래 전략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하기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고 이 주식의 네이키드 풋 옵션을 옵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합니다. 옵션 만기일에 주가가 매도한 풋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마감되면 해당 옵션은 의미 없이 만료되고 받았던 프리미엄은 전부 수익이 됩니다. 물론 만기일 전에 해당 옵션을 되사서 포지션을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풋옵션을 매도할 때 받았던 프리미엄 가격에서 이 옵션을 되살 때 지불한 프리미엄을 뺀 나머지만큼이 수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이키드 풋 옵션을 매도해서 꾸준히 옵션 프리미엄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만기일에 해당 주식의 주가가 내가 매도한 풋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감하게 되면 해당 풋옵션이 행사되고 저는 이 풋옵션 한 계약당 해당 주식 100주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매수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한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이고 배당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기간 동안 보유한다면 배당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게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 동안 커버드 콜 옵션을 매도하고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단계입니다. 이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내가 매수했던 주가와 같은 가격 혹은 높은 가격으로 정합니다. 만기일까지 주가가 내가 매도한 콜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낮다면 이 콜 옵션은 의미 없이 만료되고 콜 옵션 매도 시 받은 프리미엄 전액이 다 수익이 됩니다. 물론 만기일 전에 매도했던 콜 옵션을 되사서 포지션을 청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콜 옵션 매도 시 받았던 프리미엄에서 이 콜 옵션을 되살 때 지불한 옵션 프리미엄을 뺀 나머지가 수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커버드 콜 옵션을 매도해서 꾸준히 옵션 프리미엄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매도한 커버드 콜 옵션 만기일에 주가가 해당 콜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상이 되면 콜 옵션이 행사되고 이 콜 옵션 1계약당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해당 주식 100주를 매도하게 되어서 내가 보유하던 해당 주식 100주가 잔고에서 빠지고 매도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렇게 커버드 콜로 보유한 주식을 원하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팔고 나면 이제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가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고 네이키드 풋옵션 매도 전략을 반복합니다. 즉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내가 인수를 희망하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네이키드 풋옵션 매도를 반복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얻다가 주식을 떠안게 되면 이 주식을 내가 팔고자 하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커버드 콜옵션 매도를 반복하여 프리미엄 수익을 얻고 결국에는 내가 매수한 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얻는 수익이 꾸준히 복리로 쌓이게 되면서 내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략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네이키드 풋옵션을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여서 만기일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하가 되면 해당 주식 100주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강제 매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내가 보유하고 싶은 꾸준히 성장할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대마초 관련 회사인 오로라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풋옵션이 행사되어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긴 시간 동안 내가 매수한 금액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풋옵션이 행사되어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커버드 콜을 매도하면서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이키드 풋옵션 매도 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내가 해당 종목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풋옵션을 매도했는데 만기일까지 주가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아래로 하락할 시 풋옵션이 행사되어 해당 주식 100주를 매수해야 하므로 정말 내가 인수해도 만족할 가격으로 풋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잔고 유지에 관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00불인 풋옵션을 매도할 경우 잠재적으로는 이 주식 100주를 주당 100불에 매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10,000불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약 3분의 1, 미국의 경우 약 5분의 1의 잔고만 있으면 풋옵션 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로 다 살 수 없는 만큼의 풋옵션 매도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캐나다의 경우 내 잔고가 10,000불이라면 대략적으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00불인 주식의 풋옵션을 3계약까지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풋옵션 3계약은 잠재적으로 해당 주식 300주를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잔고는 30,000불이 아닌 10,000불에 불과하므로 만약 옵션 만기일 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마진콜이 나와서 증권회사에서 강제로 내 포지션을 청산해버립니다. 내가 풋옵션을 매도할 때 받았던 프리미엄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풋옵션을 되사서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므로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풋옵션이 행사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인수할 만큼의 잔고가 있다면 옵션 만기일 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 해도 마진콜은 나오지 않으므로 만기일까지 주가가 다시 내 풋옵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 주가가 회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인수해서 보유하면서 매수 단가 이상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커버드 콜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잔고 크기에 맞는 종목 및 옵션 계약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네이키드 풋옵션 매도와 커버드 콜옵션 매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적어 보일지라도 꾸준히 수익을 지속한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내 자산이 계속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미국 주식과 캐나다 주식의 옵션 거래를 통해 돈 놓고 돈 먹기 안 하실래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옵션 거래의 다양한 팁들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